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지난 2006년 전북에서 국내 처음으로 시작해 관련법 제정을 이끌어내고 이제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되는 사업이 있죠. 바로 탄소산업입니다. 지난달에는 전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산업의 종합 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전북은 100년 미래 먹거리인 탄소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제는 그 기대를 현실화할 수 있는 탄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기업 유치, 아울러서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적인 종합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기대와 과제란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진흥원 출범 의미와 후속 과제, 또 전북의 탄소산업을 기반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해보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튜브에서 KBS 전주 중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도민들은 전북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지정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그동안 전북이 탄소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전주시나 전북도 노력해왔기 때문에 진흥원도 전북에 오게 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정부도 그에 맞는 지원과 협력을 좀 잘 해주셨으면. 모처럼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전북이 탄소산업을 처음 시작해서 주도하게 된 사례처럼 앞으로 수소나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멀리 내다보고 사업을 이끌어갔으면 좋겠고요. 진흥원이 잘 설립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잘 협력을 하고 국민들도 탄소 산업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북이 탄소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유치하고 기술 개발이나 효성과 함께 탄소 섬유를 생산한 지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근데 그동안의 일자리나 그런 기업들이 유치가 체감하기가 좀 힘들었던 측면이 있다고. 근데 탄소가 경제를 살리도록 이번 기회에 관련된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기업 유치를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랑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탄소 관련 기술 개발이 조금 우선인 것 같아요. 고품질의 제품이나 자동차나 우리 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 중에 탄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개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북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도 혁신산업 성장산업국의 전병순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방윤혁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원광대학교 탄소융합공학과의 김성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세 분 다 전문가시고 이 탄소에 관련해서 많은 걸 알고 계신 분들이신 건 틀림없습니다만, 우리 도민들은 과연 탄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고, 물론 탄소 관련된 뉴스는 많이 해드렸습니다만 피부로 와닿는 체감은 조금 다를 것 같아서, 우선 김성현 교수님, 원광대학교에 탄소융합공학과가 있다는 것을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언제 이 학과가 개설됐습니까? 네, 탄소융합공학과는 2016년도에 소위 탄소소재법이라고 하는 것이 된과 동시에 예. 저희가 학과 설립을 계획을 했고요. 2017년 3월에 첫 학생을 받아서 내년 2월에 첫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입니다. 예. 우리 전북에서는 이 탄소 관련된 학과가 그러면 유일한 겁니까? 저희가 그 전국 최초로 탄소 전문 학과를 개설을 한 것이고요. 예. 이제 관련해서 이제 전주대학교도 지금 탄소 그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예. 탄소 섬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업 재료로서 최초의 탄소 섬유는 그 백열등에 사용되는 탄소 필라멘트입니다. 예. 같은 부피라면 보통 무게의 철을 기준으로 4분의 1, 강도는 10배, 탄속률은 7배, 내열, 내약품성 등 우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비행기 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자전거, 낚싯대, 골프채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올해 시장 규모가 355조 정도 한다 그러면 30년에는 1000조를 넘어설 꿈의 신소재라고 하고요. 예. 무엇보다도 그 최근에 그 친환경 에너지의 핵심인 수소 경제의 핵심 축인 수소 저장 운용 분야에서 탄소 섬유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예. 탄소 산업이야말로 미래를 주도하는 그 고부가 가치의 예. 친환경 미래 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방윤혁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탄소 관련해서 참 여러 차례 방송을 했고 효성에서 최고의 책임자로 계셨고 이제 이 탄소융합기술원의 원장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이제 국가 지정에 또 진흥원에 발돋움하는 데 큰 기여를 하실 분이신데, 탄소의 변화와 함께 해오셨잖아요. 또 전주, 전북 도민과 함께 해오셨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같이 했죠. 예, 오늘의 이 쾌거에 대해서 회고를 한번 해보신다면요.
해고라 한다면 일단 기쁘고요. 예, 예. 예, 또 다시 이 산업을 본격적으로 진흥을 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무적입니다. 지금 예.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다시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다 이렇게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이 사실 우리 전라북도 전주가 2000년 초반부터 시작했던 그렇습니다.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것 지금까지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저희들 도민의 시민들이 직접 접하지 못하니까 다소 좀 뭐 산업이 육성이 안 되는 듯이 보였지만 사실은 이렇게 홍보가 조금 덜 돼서 그렇지 다소 예. 계속 성장은 해왔습니다. 예, 근데 예. 좀 기반 구축에 의미를 두시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흥원이라는 것은 산업을 이제 성장을 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힘을 결집하고 도가 힘을 내 가지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뭐 조만간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라고 예. 판단을 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 이제 국가 지정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가 앞으로의 탄소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 이런 예, 그건 약속으로 좀 해야죠. 틀림없습니다. 예.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게 사실은 우리 국장도 와 계시지만은 이게 지역에서 이렇게 뭐 산업을 이렇게 막 꽃피워 갖고 국가로 예.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이 탄소 산업이 오히려 어떻게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도 없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예, 예. 때문에 그게 지역이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탄소법 개정은 6개월 만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도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만 도에서는 어떻게 이 의미를 좀 해석하고 계세요? 네, 무엇보다도 전라북도에서 현안으로 추진되어 왔던 탄소산업진흥원을 유치를 하게 돼서 기쁩니다. 예. 사실은.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에서 시작한 소재산업입니다. 예. 이 소재산업이 그 가능성을 또 인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국가산업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 진짜 전례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소중한 탄소산업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진흥원이 우리 도에 설립되었다는 것은 예. 아마 탄소산업의 어떤 회계머니를 우리 도가 이제 잡게 됐다. 이런 데서 굉장히 예. 의미가 있고 좀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또 진흥원 지정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신 우리 또 여야 정치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도 있고요. 모든 도민 여러분들께 예. 감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참 뭐 공공의대도 그렇고 금융중심지 지정도 그렇고 이 전북의 정치권이 좀 약해서 그런지 뭐 하나 이렇게 제대로 얻어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탄소법 뭐 극적으로 이제 통과된 부분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이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흥원 지정이 된 부분들 조금 더 이것이 우리의 전북의 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산업으로서의 중심에 탄소가 있다는 것을 여야 할 것 없이 공감을 좀 하면서 지원을 하면 좋을 텐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배경은 시작부터 좀 저희가 그 역사를 잘 끌어온 그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탄소산업은 2006년도에 우리 예. 도에서 이제 처음으로 탄소융합 기술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고요. 또 많은 투자와 노력들을 또 기울여 왔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키스트 전북분원을 또 유치를 하게 됐고, 예. 그 다음에 또 효성소재 전북 공장을 대기업을 또 그렇죠. 유치를 하는 그런 쾌거도 있었고요. 또 지자체에서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만 탄소 산업을 전담할 수 있는 또 전담부서를 또 설치까지 했고요. 예.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한 또 조례도 제정까지 했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만 탄소 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또 추진을 하게 됐고 예. 또 2019년에 지금 작년에 지정을 받아서 24년까지 완공을 보게 될 탄소 특화 산단을 또 지정을 했습니다. 예. 아마 이러한 그런 여건들이 실질적으로 구비가 되었었기 때문에 탄소산업진흥원을 유치할 수 있었고 또 지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것들은 뭐 결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착실하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예. 이루어진 결과였고요. 또 그러한 결과들을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들 그 다음에 또 언론 또 도민 여러분께서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예. 있습니다. 박윤영 원장님 이제 효성과 함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노력한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고 무엇보다 2012년까지만 해도 탄소섬유 전량을 수입하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
탄소 섬유, 그것도 고강도 탄소 섬유를 이제 만들게 된 거, 생산하게 된 것이 이제 어찌 보면 큰 쾌거 중에 하나이고, 예, 그로부터 이제 그렇습니다. 속도가 좀 더 낼 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큰 실적이라 한다면은 우리 지역에서 그 효성과 같이 탄소 기술을 개발을 같이 했고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개발을 한 거죠. 따지고 보면은 거의 뭐 오랜 시간 그 선진국들은 할 일을 거의 3년 만에 개발하고 2+1년 만에 공장을 지었으니까요. 예. 지어갖고 또한 작년에 그 대통령께서 오셨지만은 또 공장을 또 확대시키는 정설도 했고 예. 그래서 연간 지금 한 4,000톤 이상을 생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하. 하고 있고 또 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또 조만간 또 정설을 또 양을 확대시키는 작업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계속 효성은 이 탄소염료 분야에서는 계속 확장해 갈 거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기술원 차원에서는 그뿐만 섬유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탄소 예. 소재가 한 6가지 6대 탄소 소재가 있습니다. 아. 그 부분에 다 역량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자원이라는 부분이 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뭐 똑같이 나누어서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 가치를 보고 우리 지역이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좀 해야 됩니다. 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탄소 섬유를 아까 이용해서 제일 중요한 게 소재는 수요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수요 기반이 확정이 될 때 소재도 성장을 하고 또 소재가 성장하면 또 수요 기반도 따라서 올라오는 이런 서로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소재를 기초로 해서 이때까지 저희들이 중점을 한 R&D 실적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부분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수요 기반을 확충해가고 다양성을 확충해가는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더 실적을 올릴 거고 또한 저희들이 연구만 한 게 아니고 기업 지원도 상당히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해와갖고 저희들이 한 기업 프로그램 수로 따지면 한 2,000여 건을 저희들이 진행해 왔습니다. 한 5년간만 보더라도 지원하면서 저희들이 입주 기업만 해도 한 100여 개를 지금 가지고 있고 그중에 예. 졸업한 기업 좀 더 아. 성장해가 나은 기업도 한 46개가 있고 또 연구소 기업이라서 창업과 같이 더불어서 한 18개를 저희들이 만들었고 예. 뭐 이런 진짜 실용화적인 측면에 집중을 몇 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다양한 실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아직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예. 그 아마 이제 탄소 융합 기술을 한 번 정도 견학을 해보게 되면 탄소로 만든 제품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탄소 섬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탄소 섬유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안에는 보면 이제 펜계 탄소 섬유도 있고 피치계 탄소 섬유도 있고 그래서 현재 탄소 이 섬유를 통한 기술 개발의 현 위치를 조금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응용화돼서 우리가 시중에서 나와 있는 탄소 제품에 물론 탄소 자체로 완제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탄소가 들어간 부분 제품 속에서의 상품이 나오겠습니다만 그걸 좀 연계해서 쉽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그게 단시간에 설명하기가 상당히 쉽지 그렇습니까? 않은 부분인데요. 예.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탄소 섬유라는 정의는 예. 말 그대로 탄소를 우리 원소 주기율표 옛날에 그 화학 시간에 보면 그렇습니다. 탄소입니다. 예. 탄소가 92% 이상 함유하고 있으면 그 탄소 제품이 됩니다. 아. 이게 이제 정인데 예. 거기에 섬유라는 부분은 길이가 굵기 대비해서 직경 대비해서 길이가 긴 제품은 다 섬유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예. 그두 개가 합성화 되가 탄소 92% 이상 함유된 긴 어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탄소 예. 섬유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유는 뭐 좀 어려운 부분인데 화학적으로 큰 게 원료를 기초로 해서 나누면 아까 뭐 펜계가 있고 피치계가 있는데 예. 네. 두 개 다 화학 오일에서 나옵니다. 출발 물질이 다 오일에서 그렇죠. 나오는데 그 중에도 펜계가 전 세계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 효성이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펜계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55%의 시장을 갖고 있는 게 고강도 펜계입니다. 아. 그게 또 효성이 지금 세계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제품이고 그게 어떤 데 적용을 하느냐면 쉽게 느끼는 게 저희들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스포츠 레즈입니다. 예. 스포츠 레즈인데 뭐 자전거, 보드, 뭐 활, 뭐 다 거의 다 들어간다고 골프 보시면 제부터 됩니다. 시작해서 뭐 예. 예. 라켓 근데 뭐 최근에 이게 전 세계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어떤 운동 기구들이 굉장히 시장이 굉장히 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 자전거 예. 부분은 그렇죠.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욱더 탄소 섬유가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눈을 넓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탄소가 이제 판단합니다. 가볍고 강하다는 특징이 그런 있기 특징 때문에 때문에 우리 스포츠 레저 품목에는 대부분 다 강하고 가벼워야 된다는 예.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그 4차 산업혁명만 볼 때 그런 시장만 보지 말고 이런 예. 스포츠 레저 부분도 어떻게 시장이 변동하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더욱더 확대하는데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긍정적인 요소 취지 차원에서 말씀을 들었고 앞으로 탄소가 그렇게 이제 쓰일 계획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 저기 이제 더 많은 산단의 이 기업들이 효성과 같은 또 작은 크고 작은 기업들이 이제 유치가 돼서 더욱더 이제 탄소의 메카가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가야 될 숙제가 좀 많은 가운데 김성현 교수님 어찌 보면 이 우리가 산학연 클러스터라는 말을 쓰긴 합니다만 과연 이 대학에서의 인력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것일까? 지금 원광대 탄소융합공학과도 이제 올해 첫 졸업생이 배출이 되는 겁니까? 네, 내년 2월에 내년 첫 2월. 졸업생이 납니다. 예. 네. 자, 그렇게 된다면 과연 이 졸업생들이 이제 가야 될 일자리와 더불어서 혹시 이렇게 이제 진흥원의 긍정적인 취지도 있습니다만 그 결과도 있습니다만 숙제가 있다면 그 대학에 계신 분으로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과제가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네, 그 진흥원의 그 주요 목표 중에 하나가 지금 전문 인력 양성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저희가 그 도내 교육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원광대 탄소융합공학과를 비롯해서 전북대, 전주대 등 탄소 관련 학과에서 전문 인력을 실제로 그 양성을 하고 있고요. 예. 또한 정부 출연 연구 기관에서 많은 생산 및 분석 장비들이 산재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적절한 운영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금 그 이런 그 인력의 양성의 교육 현황에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 이슈 단어인 탄소 중립, 기후 대응 변화의 탄소 중립이라는 네. 단어와 혼동이 생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예. 탄소 중립하고 탄소 산업은 정반대의 의미이고요. 실제로는 탄소 산업은 고부가가치 친환경 미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탄소 중립 우리가 배제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 때문에 사실은 이 그 탄소 진흥원을 기반으로 저희가 그 전문 인력 양성에 좀 더 힘써 주십사라고 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 현재 그 전북도에서도 지역 특성화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21년도 지금 예산안이 10% 삭감된 게 지금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지역 특성화 산업의 대표 주자가 탄소 분야인데 그 16개 산업 그 과정 중에 3개 과정이 지금 탄소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런 전문 인력 양성이 탄소 산업에 중요하기 때문에 탄소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예산 문제에도 도에서도 조금 다시 한번 재고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 산업 하면 이제 미국, 일본, 독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탄소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현재 위치나 주소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뭐 저희가 지금 장밋빛 전망으로 보면 2019년하고 26년하고 이렇게 보고 자료를 이제 국장님이나 원장님 보셨을 텐데 저희가 지금 성장률은 괜찮습니다. 뭐 세계나 우리나라는 지금 10% 단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저희가 탄소 섬유만 보면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한 1.3% 정도 차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효성 탄소 섬유가 생각해 보면 국내에서 그 도레이 첨단 소재와 양분하고 있고요. 효성 첨단 소재가 국내 생산량의 약 한 4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성은 그나마 지금 그 중에 10%를 제외하고 90% 정도는 지금 수출로 지금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국내에서 이 생산량을 다 소화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이외에 전북도 탄소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년 기준해서 한 160여 개의 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 탄소 섬유 관련 업체가 한 70% 정도, 그리고 활성탄소 관련된 업체가 20% 정도입니다. 근데 이 160여 개 중에 근데 40% 정도 기업이 10억 미만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50% 기업 정도가 10인 이내의 사업장입니다. 즉 아직까지 많은 전라 도내에 있는 그 효성이나 일진 복합 소재를 제외한다면 사실은 좀 영세하다는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장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제 시작이면서 어찌 보면 이제 활성화가 되다 보면 이제 크고 작은 기업들이 더 오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이제 도에서의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원래 계획대로라면 관련 기업 240개 유치와 3만 5천 명의 고용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곧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이제 기여하는 바가 크겠으니까요. 현재는 그런데 대부분 영세 규모의 이제 탄소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인 것 같고요. 네, 교수님께서 뭐 따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사실 뭐 현 실태가 사실 그렇고요. 이제 탄소는 사실 이제 소재 산업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은 이게 산업으로서의 진짜 초창기 단계라고 사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 도민들께서 느끼시는 그런 지역 경제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에서 아마 체감도가 기대치만큼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사실. 하지만 이제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에 출범을 하는 한국탄소산업융합진흥원, 탄소산업진흥원 중심으로 탄소산업의 아마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잠깐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르면 한 2023년까지 아마 사업을 다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주 탄소 특화 국가 산단이 활성화되게 되면 아마 전라북도의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거라고 이렇게 저희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설립되는 또 지정이 되는 진흥원과 함께 머리를 맞댈 거고요. 아마 체계적으로 저희들은 탄소 산업을 육성을 하고 또 기업을 유치하고 집적화시켜서 당초에 그런 계획한 목표를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이제 도내 탄소 기업이 166개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몇 개의 그런 그 기업을 빼놓고는 사실 소규모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계속적인 지원과 또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고요. 또 아까 그 예산 문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코로나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약간 조정이 됐지만 예.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국가지원으로 내년 3월에 출범한다라는 기사를 보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혜택들이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지원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요. 박윤정 원장님. 예. 진흥원의 역할을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사실 탄소 융합 기술원은 R&D를 주로 하는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연구 개발하는 예. 곳. 예. 그런데 보통 프로모션이라는 진흥이라는 것은 아이디어나 연구 개발로 만들어진 요소 기술 이런 부분을 제품화하고 그리고 제품화한 거를 시장화하는 게 이 두 단계를 역할을 하는 게 진흥입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실용화하고 산업을 성장시키는 핵심의 요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그 측면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그에 다 지원을 하는 부분이 진흥원의 역할인데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책을 그러니까 우리 탄소 산업의 정책을 기획하고 분석하고 또 지원하는 업무 메인 업무입니다. 주요 업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업 지원을 하고 국제 협력을 하고 인력 양성을 하고 그리고 또한 표준화하고 시험 인정하고 하는 그러니까 제품화하고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조건에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R&D를 해왔던 그 부분과 연결성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제부터 성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R&D에서 제품화하고 이것이 시장으로 나가는데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기관이 진흥원이다. 예, 그에 들어가는 모든 역할 부분이 진흥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이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의 도움을 받는 예. 기대 부분. 예. 김성현 교수님 기대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좀 더 준비해야 될 부분,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예. 박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희가 요즘 쓰는 용어로는 R&BD, 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 쪽 기술의 산업화가 결국에는 상용화가 되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덧붙이면 거기에 꼭 그 전문 인력 양성에도
진흥원이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소규모 업체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이유는 사실은 중소기업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중소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면 대규모 장치 산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실은 이 소부장에 좀 더 집중한다면 그런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중소기업 생태계를 통한 그 산업과 인력과 그리고 결국은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소부장이라는 말씀하셨으면 소재 부품 장비 네. 이 차원에서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진흥원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부분을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전문 인력 양성 부분에 계속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진흥원이 그 인력 양성을 하는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실제 양성을 하는 부분은 지원을 받은 기관이 양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기관의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냐합니까? 지금 그 탄소 산업의 가장 선두에 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이 왜 선두에 있느냐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자주 합니다. 했을 경우에 각자의 역할에서 우리하고 상당히 조금 온도 차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역할도 그렇고 정부의 역할도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인재 양성 부분인데 예. 독일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인재 양성을 연구기관과 대학이 같이 조인해 같이 갑니다. 가는데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니까 실용화하는 연구를 대부분 다 합니다. 실용화. 기업이 원하는 연구에 중점을 두고 기업이 언제든지 채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실용화 연구, 맞춤형 연구, 그리고 문제 해결형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왔다가도 다시 기업으로 가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형태의 교육도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진흥원이 출발하는 시점쯤 돼서 각각의 여기 있는 기업 그리고 우리 지방 정부 그리고 인재 양성하는 대학 연구기관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역할의 어떤 정립을 할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도 한번 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탄소법이라는 것이 개정이 돼서 탄소소재법, 그래서 이제 탄소산업진흥원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어떤 지원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역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아까도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탄소산업진흥원을 이제 설립을 해서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이제 구성이 됐고 그 중심에 사실은 전라북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전라북도가 진흥원이 됐으니 여기서 손을 놓겠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흥원을 서포트해서 어떤 국가적 산업으로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전라북도에서 충실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는 전라북도에서 지금 현재 탄소 산업 육성 종합 발전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사실 이제 2차에 걸쳐서 5개년 단위 조례에 의한 예를 들어서 그런 근거를 두고 하는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 탄소 산업 육성 계획에 저희들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담아낼 계획이고요. 특히 그 탄소 산업과 관련된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과제들을 계속해서 이 과제에 담아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출되는 어떤 정책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진흥원에 푸시를 해서 진흥원에서 그것이 실질적인 국가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저희들이 그런 역할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 탄소 산업 그 육성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면서 사실 이제 내년 3월에 이제 출범을 하는 이런 진흥원을 사실 염두에 두고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산업의 어떤 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 또 우리나라의 탄소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발굴해서 이 종합 계획 속에다가 담아내고 이런 부분들이 탄소산업진흥원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아마 그런 쪽에 저희들이 탄소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탄소 산업 육성 종합 계획이 이제 5년 네, 5년 단위 목표로 계획입니다. 진행하게 될 텐데 그 전락도 종합 계획에 대해서 좀 살펴보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실 내용이 있으시다면요. 이제 그 탄소산업 발전위원회에서도 이제 발언을 했던 내용인데요. 예. 실질적으로 뭐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 이제 또 전문 인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도내 R&D 좀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예. 또 하나는 뭐 이게 정치권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광역 교통망을 좀 확충해 주십사라는 말씀도 좀 드렸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그 기업의 열린 자세로 좀 그 인력 양성에 좀 협조를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많은 기업들에서 그 우수 인력 유치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학생들이 가서 저희가 뭐 현장 실습이라든지 뭐 기업 견학을 가보면 그렇게 기업 문호가 넓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기업도 아까 박 원장님께서 독일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제가 그 독일의 저희 그 도에서 하는 카본우드 사업의 그 일환으로 독일에 실제로 가서 보고 왔습니다. 가보니 어떤 이런 정부 주도의 기관에서 기업과 실제로 양성이 같이 상생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도 좀 더 기업도 좀 열린 자세로서 우리 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요즘에 보면 이제 산업의 속도가 학문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사실 하나의 예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드론을 보면 드론 학과가 있습니다만 그 학과에서 공부하는 속도는 이미 산업에서 드론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그런 구조. 어찌 보면 탄소도 그런 대목에서 김성현 교수님의 말씀은 함께 좀 미리 그 산업의 현장과 산업의 방향과 산업의 그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체감하면서 가는 부분들에 대한 인재 양성을 좀 말씀하신 것 같고, 아울러서 좀 더 제가 한국탄소산업기술원을 돌아보고 와서 느낀 점은 결국 이제 이게 이 R&D라고 하는 부분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조금 더 모색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진흥원에서 도와서 시제품으로 상용화가 되게 될 텐데, 몰라서도 이 탄소에 관련 탄소하면 일단 어려움이 많습니다. 뭔가 전문가의 영역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탄소가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물건의 쓰임의 일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있다면 누구든지 그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 탄소 기술원을 통해서 창업할 수 있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제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다 지금 준비가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방송 전에 박윤영 원장님이 저한테도 창업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제안한 것처럼 좀 우리 그 젊은 층에게 탄소 관련해서 창업 내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 탄소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좀 전망이라고 할까요? 제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탄소 산업 분야는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니까 예. 대한민국 산업에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대한민국 전체가 생태계 초기에 있는데 그렇죠. 그 기업을 데리고 온다는 게 예. 없는 거를 데리고 오는 거니까 어떤 전략이 좀 달리 필요한데. 맞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사실 효성도 저게 팔복동에 있는 것도 유치를 한 게 아니고 새로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창조를 한 거죠.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생태계 초기에 있는 산업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가는 것 중에 가장 기초로 출발하는 게 창업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발현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예. 소재를 베이스로 해서 하는 산업들이.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아이디어를 발현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어느 분야에 가장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가까이서 아이디어를 발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탄소 소재를 적용해서 조금이라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특별한 아이템이 있으면 다 입수를 해서 한번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예. 그것도 또한 우리 젊은이들이,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수시로 해서 자기 것도 한번 올려볼 수 있는 이런 장이 그렇죠.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가 조금 전에 만들어내는 작업인데, 또 하나는 기존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예. 좀 가치 창출을 탄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지역에서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탄소를 베이스로 해서 기초로 해서 산업을 한번 전환을 할 것인가. 예. 그 가능성 있는 기업의 통계를 한번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또 조사도 해보고. 그렇죠. 그래서
유치도 제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략이 만들어내고 전환을 하는 이쪽 전략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제가 그 현장 취재한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피치 케이블이라는, 우리가 보면 이제 버스 정류장에 의자가 있습니다만 한겨울에 차갑잖아요. 그것을 발열을 시켜서 따뜻하게 만든 의자. 평창 동계올림픽 때 VIP들의 그 발열 시트로서 처음 선을 보였던 곳, 이미 이제 프랑스로 수출하고 있는 그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가고 있는 이 그 회사를 보면서 우리 방윤영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겨우 이제 7년 된 회사하고 만드는 겁니다.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전주 또 팔복동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탄소를 가지고 앞으로 성장의 가능성이 큰 미래가 있는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만든다는 것에 대한 겁을 내지 마시고 유치하는 데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만,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 시장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영역을 행정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좀 가질 필요도 있겠다. 물론 그런 생각을 또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런 기업들이 계속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기업 지원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제2의 뭐 피치케이블 이상의 예. 제3, 제4의 그런 그 기업들이 발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요. 또 그 역할을 이제 탄소융합기술원에서 방 원장님이 담당을 하셔서 아마 많은 육성을 해왔는데, 이제 국가 단위로 넘어가서 진흥원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될 거고요.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중심의 탄소 기업들이 육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문 인력 양성 부분은 R&D 사업에 있어서 항상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항은 패키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D를 하게 되면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 그리고 이 전문 인력 양성, 이 세 가지가 같이 패키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사실은 뭐냐면 여타의 지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실 기업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그 인력난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인력 양성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 제가 이 자리를 들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다소 부족했다라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예. 제가 앞에서 이제 주제넘게 대학에서의 그 지식의 영역이 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보통 배우고 있는 그 지식과 기술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아이디어 측면일 텐데, 그래서 R&D라는 표현을 쓸 텐데, 그 탄소융합학과에서 그런 지식과 기술과 함께 더불어서 그 아이디어를 내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제 배달 앱이라는 것이 독일에 4조 원의 뭐 매각을 한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두 형제가 배달을 통해서 자주 시켜 먹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아이템으로 만들어 볼까 하는 것인데, 그 아이디어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인데, 관심과 애정이 있다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학교 현장에서도 좀 방향과 초점을 좀 달리 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어보고요. 네, 그 말씀 앞에 아까 그 기업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좀 보태드리면, 사실은 좀 도나 진흥원도 그 좀 중장기 지원이라든지 또 무엇보다 또 방 원장님께서 사실은 되게 강조하고 계신 건데, 저희가 이제 그 선도 산업뿐만 아니라 실용화 산업도 좀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에서 그 아이디어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코로나로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코로나19가 널리 퍼지게 되면서 학교가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하게 됐는데, 그렇죠. 제가 봐서는 학교의 대응 능력이 어떻게 보면 제일 뒤처진 것 같기도 하고요. 아하. 어떻게 보면 제일 빠르기도 합니다. 뭐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학교가 가장 빨리 특히 공대면 그 비대면 수업에 가장 빨리 적응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다른 전공 인문계 교수님들하고 비슷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막상 그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수업을 그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부분이 막상 쉽지 않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에 관련돼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가에서도 지금 창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이유는 사실은 취업의 동력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현실입니다. 저희 그 원광대학교에서도 취업을 통한 창업을 통한 취업 기회의 확대를 열심히 지금 힘써서 하고 있고요. 아이디어는 그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저 교육부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역량 중심 교육 과정으로 개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역량 중심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전까지는 그 NCS라고 해서 국가 직무 능력을 기준으로 이제 진행되어 오던 거를 이제 국가 직무 능력을 이제 대학교의 다양성에 맞게끔 새로운 교육 과정을 개편하라라고 하는 어떤 가이드를 지금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탄소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탄소의 NCS 분류가 대중소재 분류에 보면 재료, 요업, 세라믹, 탄소 소재로 대중소재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아직 탄소 소재가 어떤 하나의 영역이라고 판단되기에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원래 그 주신 말씀이 그 고르면 창의적 아이디어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라는 질문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좀 탄소에 좀 더 그 이전에 많은 그 선배 교수님들이나 그 공학을 먼저 연구하셨던 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말씀은 그 익숙함으로부터 저희는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기에는 지금 탄소가 사실은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 탄소가 너무 손에 잡히지 않는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그 교육 과정에도 이미 우리 국가 교육 과정에도 탄소가 멀리 있고 지금 기업하고 그 산학 연구원에도 좀 탄소 소재는 좀 멀리 있어서 예. 학생들이 좀 친숙하고 가까이 있어야만이 말씀하신 그런 아이디어를 통한 창업, 취업, 결국에는 생태계 구축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공 학생들도 그렇게 멀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조금 외람된 말씀인데 예. 그렇게 다른 전공 학생들보다는 가까이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조금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방윤영 원장님, 탄소가 우리 인류에게 다가온 지 역사가 얼마나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나 또 이 상용 제품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체감 온도가 좀 다른 걸 보고 학과도 이제 개설되는 걸 보면서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걸 잘 만들면 이것이 곧 기반이 맞습니다. 공고해지면서 탄탄해지면서 새로운 산업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가나 지방 정부는 항상 어느 나라든지 자원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 투입해야 될 자원이. 그래서 자원 재분 배차에서 우리가 산업을 육성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어디에 가치 창출을 하고 어디에 우리 국가의 어떤 중심 전략 산업을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 차원에서 보시면은 이게 탄소가 사실은 어느 분야에 들어가는지를 좀 전략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과거에는 한정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대부분 다 항공기, 뭐 방위 산업, 특별한 아이템의 전량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머릿속에도 그렇게 좀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가 양적으로 성장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양적으로 성장하는 부분, 다양성에 성장하는 부분, 또 가치 지금까지는 가치 창출에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많이 남기는 쪽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다 좀 나누어서 자원을 어디다 먼저 하고 순서대로 할 것인가의 전략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제는 다양성으로 가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부분. 그 다양성에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그 탄소를 적용하는 부분이 다양성 쪽에서 계속 확대해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 부분이. 예. 그래서 아까 홈리빙 같은 부분은 잘 접근 안 하던 부분입니다. 또 한 분야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은 조금 멀리 있었지만 가까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의료기 사업입니다. 의료기. 예, 의료기 사업에 의료기 기기 자체의 사업도 있지만 우리가 보조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조기구에는 다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라북도가 지금 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의료기 센터도 있습니다. 지금 전북대학이 하고 있는 그 부분도 딱 타이밍 맞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주대학에 또 유심히 보시면은 그 의료 보조기기 지원센터도 있습니다. 보조기기 센터도 있고 의료기기 이번에 그 센터도 지금 전북대학이 도하고 같이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좀 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 분야가 마케팅 차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긴 하나 이제 시점이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걸 진흥원이 하는 겁니다. 프로모션 해주는 겁니다. 예. 이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특히 방윤영 원장님께서 이제 효성에서 근무하셨고 이제 탄소산업융합기술원의 원장을 지내시면서 몸소 느껴온 그 탄소의 변화라든지 탄소의 접근 방식이라든지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의 가능성은 아주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특히나 의료기기라는 그런 부분들 탄소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서 우리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이 아직 무궁무진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도민들께서 이제 탄소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조금 그래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되셨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방윤영 원장 그리고 원광대학교 탄소융합공학과 김성현 교수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의 전병순 국장과 함께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지정 기대와 과제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도 이 탄소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마음이 좀 편안함이 있으시죠?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 좀 더 많은 요소가 이제 탄소라고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위원을 확장할 수 있고 분야를 좀 더 열어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마음이 편한 게 뭐냐면 탄소산업진흥원이 사실 저희 전라북도에 유치가 됐고 예. 또 내년도 3월에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또 예산도 또 확보를 했고 이제 정식적으로 출범하는 진흥원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 전라북도의 또 역할이다라는 생각에서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요. 예. 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양성 부분, 또 실질적으로 그 의료기기 산업은 탄소 소재가 사실은 정밀합니다만 굉장히 적게 쓰여지면서도 고부가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 이제 생체 적합성 의료기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복지부 공모 사업에서 올해 또 확보를 했고요. 예. 또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그 스텐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탄소 섬유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역에서 어떤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이 기반 구축 사업들을 같이 또 학교 측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양성 부분이고 여러 분야의 소재들이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예. 또 이후에 연구개발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기업에서 실제 받아서 이걸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기업들은 또 지역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런 쪽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현재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지방의 출연 기관이잖아요. 네, 이제 국가 지정이 되면 앞으로 이제 승계돼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인력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기술 지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 이행이 좀 필요로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역량을 기울였던 부분이 아까 그 국장님 말씀하신 예산 확보 부분인데 그렇겠죠. 어제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예. 다들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 확보되었고 그다음 순서가 이제들 정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지금은 지방 출연 기관이지만 지금은 이제는 공공기관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모든 게 다 규정이나 조항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그 부분이 예. 가장 우선이 되고 또한 조직 구조도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흥원은 R&D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B-R&D 업무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3년 동안에 또 R&D 역량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 지역에. 그래서 3년 동안 그 진흥원에 또 같이 부속 센터로 해서 역량을 더욱더 키워가는 형태로 도하고 지금 협의가 되어가 진행을 3년 동안 할 것이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조직 구조를 진흥원 업무 체계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직무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저희 조직원들 중에 많은 부분이 진흥원 직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세히 면담을 하고 또 프로세스를 밟아서 전환하는 부분. 또 하나가 부족한 역량을 또 신규 인력을 뽑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연구도 굉장히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정직원이 아닐 수도 있고 인턴 사원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보다 더 인원이 훨씬 확장되는 형태로 연구도 마찬가지고 진흥원도 신규 채용해야 되는 이런 인력 확보 계획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제 탄소의 시대가 제대로 국가 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더욱더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교수님, 학과 차원에서의 이제 신설된 부분들로 인해서 가야 될 길이 이제 신생 학과이긴 합니다만 그 학과의 중요성은 더욱더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탄소 산업의 미래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이 탄소 산업의 미래가 밝다라는 인지를 해주시고요. 예.
이 사실은 그 입학 경쟁률이 어떻게 보면 탄소 산업의 바로미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탄소 산업의 이 지금 두 분의 말씀, 방 원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을 듣고 탄소 산업 미래가 밝다 그러면 학생들이 탄소 관련 전문가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더 정책적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 학교 차원에서도 전문 인력을 좀 더 양성을 잘해서 이 학생들이 결국은 산업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저희는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예. 저희 나름대로 홍보 및 정책 과정도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녹음하는 오늘 12월 3일이 수능일인데 네. 학과 홍보까지 해주고 요즘 대학에 정원 충원하는 일 교수들의 큰 숙제인데 방송을 기회해서 뭐 또 그런 또 네, 예. 쉽지 않은 과제이고요. 예. 지역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전반적으로 그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익산 지역에 있는 원광대학교는 그 전국 그 지자체 인구 대비 가장 큰 학교를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종합대학이죠. 경쟁률이 타 교에 비해서 조금 더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게 사실은 저희가 좀 더 역량을 발휘해서 내부 구성원들 그 박맹수 총장님이야 직원 교수 학생들이 노력을 해서 저희가 좀 더 그 나은 학교로 알겠습니다.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전병수 국장님 이제 탄소 특화 국가 산단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오기를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탄소 산업은 아직 초창기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또 무궁무진하게 그 활용도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응용 범위가 확장이 되고 관련 시장이 또 급속하게 커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탄소 산업을 활용을 해서 전북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도민들께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탄소 산업이 장기적 측면에서 우리 세대와 그다음에 미래 세대를 위한 먹거리 산업이라는 점을 같이 좀 공감을 좀 해주시고 예. 많은 성원과 지원 또 격려해 주실 것을 그게 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탄소하면 방윤혁 원장님이 생각나는 도민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말을 꼽으라 한다면 협력과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차원이 있지만은 지금 산학연도 있지만은 대기업, 중소기업도 협력해야 되고 또 경제 주체를 넘어선 협력도 필요합니다. 노사가 필요하고 또 하나가 이게 탄소 산업이 전라북도만 잘 되어서는 산업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키운 소재 산업이 경상북도에서 수요 기반이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대한민국이 다 우리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협력하고 연계를 해서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전라북도도 한번 봐주시고 예. 또 전략을 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하셨습니다. 협력과 연대 속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 속에서 탄소의 미래를 한번 저희도 긍정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광대학교 탄소융합공학과의 김성현 교수 그리고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의 전병순 국장,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방윤혁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